안녕하세요. 필립의 사연방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세시대의 멘탈이 갇혀버린 시모랑 사는 며느리의 반전 폭로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고상 떠는 시모의 이중생활을 탈탈 털어버린 며느리의 숨가쁜 액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모의 이중인격 생활을 폭로하는 사연을 말씀드릴 건데요. 누가 봐도 조신하기 짝이 없었던 시모가 시부를 농락하고 제 남편인 아들에게도 뺨을 맞는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중인격인 저희 시모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제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남편과 한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팅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대학 때도 미팅 한번 안 나갔을 정도로 워낙 그런 만남을 싫어했어요. 특히 소개팅은 처음 본 상대를 그 자리에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결정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안 나갔죠. 사람을 어떻게 처음 본 자리에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말하겠어요. 저는 그런 전제를 두지 않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처음 만난 날도 어지간하면 그냥 밥이나 먹고 헤어지려고 했어요. 친구가 하도 성화여서 그냥 예의만 차리고 오자, 최대한 무심하게만 안 보이자 이러고 카페에서 처음 만났죠. 그 전에는 저도 소개팅 간다고 하면 원피스 딱 입고 화장도 곱게 하고 조신하게 앉아있곤 했는데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젠 심드렁해지더군요. 그날도 그냥 화장 안 하고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소개팅에 나갔더랍니다. 그런데 쩌렁쩌렁 카페 문 열리는 벨이 울리고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훤칠한 키에 슈트를 딱 빼입고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남자가 너무 잘생겨서 에이 설마 저 사람이겠어 싶었죠. 근데 그 남자가 딱 제 앞에 앉아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첫눈에 딱 반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성이 매우 좋으시네요. 혹시 소개팅은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소개팅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와, 정말요? 저랑 똑같네. 저도 그래서 엄청 긴장했거든요. 이렇게 멋진 분이 소개팅을 왜 한 번도... 뭐 그냥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만 해서 그런가 보네요. 저희 남편은 첫 만남부터 굉장히 인성이 바르고 다정한 스타일이었어요. 한마디로 여자한테 인기 많을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왜 이런 남자가 소개팅에 나왔을까 속으로 의심이 들기도 했죠. 그때는 남자친구였으니까 지금부터는 남친이라고 할게요. 근데 남친이 다 완벽한데 조금 과하다 싶었던 것 중 하나가 꾸미는 거였어요. 뭐랄까 좀 과하다고 해야 하나? 소개팅 자리에 머리를 8대 2로 넘기고 넥타이까지 메고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정장 주머니에 손수건까지 꼽고 나와서 누가 보면 진짜 80년대에서 넘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자기를 꾸미는 건 어찌 보면 개인 취향이니까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어쨌든 착하고 성격이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데이트를 계속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남친의 화보 찍기 사진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정말 다양한 스타일링을 보여주더군요. 어떤 때는 전부 빨간색 옷으로 맞춰 입고 나오질 않나, 어떤 때는 목걸이며 귀걸이 반지를 주렁주렁 차고 나오지 않나. 그것까진 괜찮은데 앞권은 여름이었어요. 누가 봐도 민망한 나시에 엄청나게 큰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근데 꼭 그렇게 노출되는 옷을 입어야겠어? 꾸미는 건 내 개성인데 좀 존중해줘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보석 반지 귀걸이까지는 아니잖아. 옛날 귀족 남자들은 다 이렇게 한껏 꾸몄대. 근데 지금은 2000년대야. 앞권은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저를 만날 때만 해도 포마드를 할 정도로 머리가 짧았는데 이게 점점 길더니 이제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긴 머리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언제 자를 거냐고 막 그랬더니 자긴 안 자를 거라는 거예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여름에는 여자들도 긴 머리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데이트를 하러 나갔더니 글쎄 머리를 길게 따서 하고 나온 게 아니겠어요? 진짜 무슨 포카혼타스도 아니고. 그걸 레게 머리라고 우기는데 제가 보기엔 영락없이 원시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자기가 모자를 써서 가리겠대요. 그래서 봤더니 모자가 무슨 UFO 저리 갈 정도로 큰 쟁반 모자인 거예요.
이쯤 되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죠. 남편의 패션 부심이 이 정도였으니 이 집안 내력이 알만했죠. 남편의 희한한 취향은 사실 시모에 비하면 세 발에 피었으니까요. 제가 남편 초대로 처음 남편 집에 놀러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진짜 세상에 이런 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거든요.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에서 온 집을 자기 사진으로 도배한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 집은 온 집을 화이트로 꾸몄더군요. 저는 남편한테서 시모의 유별한 취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도 남편이 옷을 신경 쓰고 입고 오라고 해서 전날에 백화점을 싹 뒤져서 가장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갔었거든요. 띵동 띵동. 어머, 우리 아들 왔니? 엄마, 나 비번 아는데 왜 벨 누르라고 한 거야? 어머, 우리 예비 며느리 오는데 이런 걸 예의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너 지금 자켓을 입고 왔는데 그 색이 좀 튀는 거 아니니? 제 자켓이요? 네. 그럼 벗고 들어가겠습니다. 현관에서 벨을 누를 때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시모는 제가 입은 재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벗고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재킷 컬러가 고급스러운 핑크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모 마음에 안 들어서 첫인상이 어그러지면 어쩌나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현관부터 거실에 긴 카펫이 깔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시모가 부채를 펴면서 걸어오는데 무슨 엘리자베스 여왕인 줄 알았어요. 진짜 무슨 중세시대에나 볼 법한 커다란 부채를 펄럭거리면서 제 쪽으로 오는데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머리에 왕관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집안 곳곳에는 샹들리에며 조각상이며 진짜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나 싶은 희한한 소품들이 쫙 있었고요. 저보고는 재킷이 촌스럽다고 벗으라는 분이 상체가 거의 홀딱 벗은 드레스풍이었으니 제가 안 놀랐겠어요? 저는 웃음이 삐져나오려는 걸 겨우 참으면서 거실로 갔죠. 우리 집 인테리어가 다른 집하고는 좀 다르지? 아니요, 어머님 정말 멋져요. 어머님도 스타일리시하고 제 남친이 어머님 닮아서 패션 센스가 좋은가 봐요. 아니야, 내가 오히려 아들한테 많이 배우지. 우리 아들은 정말 한국에 있기 아깝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모델로 활동해야 하는데.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메뉴가 가관이었죠. 글쎄 8인용 식탁에 고급스러운 식탁보까지 깔아놓고 족발이랑 짜장면, 떡볶이가 있지 않겠어요? 드레스를 입고 족발을 뜯는 시모를 보고 있자니 정말 우스꽝스럽더라고요. 남편은 하얀색 쫄쫄이를 입고 떡볶이를 먹는데 국물이 튀어서 계속 엄마한테 닦아달라고 하더군요. 국물 좀 안 튀게 먹어. 그리고 떡볶이 먹을 거면 흰옷을 그렇게 입으면... 어머, 너는 왜 애 옷 입는 것 같고 그러니? 취향은 존중받아야지. 타이즈 입고 떡볶이 먹으면 안 되라는 법 있니? 어머니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죠. 그런데 어머님 드레스에 족발 양념이 튀셨... 어머. 이런 교양 없는 짓을... 미안. 정말 이 집은 알 수 없는 집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결혼 상대를 잘못 고른 건 아닐까 조바심이 차올랐지만 저는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생각은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과 시모를 상대할수록 뭐랄까 계속 산 넘어 산을 만나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한 번은 상견례를 위해 저희 부모님과 남편 부모님이 한 호텔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시모가 오기 전에 부모님께 신신당부를 했죠. 엄마, 절대로 어머님 보고 놀라면 안 돼? 진정해야 해. 알았지? 얘는 시어머니가 패션 센스가 좋으면 좋은 거지. 너는 왜 그리 호들갑이니? 아니,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 부탁이야. 알았지? 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예의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벌써부터 그러면 되니? 그런데 오히려 호들갑은 부모님이 더 하셨어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 시모가 또 은빛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황금색 핀을 꼽고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과 미리 예약해둔 호텔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시끌시끌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거기 시모가 호텔 직원과 승강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시건 못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어머. 이 교양이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을 보게. 내 옷이 어디가 어때서 출입을 막아요?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야? 그러시면 그 파인 드레스를 좀 끌어올려주세요. 다른 손님들 보기에 민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드레스가 얼마나 파여야 하는지 각도를 여기 딱 적어 놓든가. 30도 이하로 파인 드레스는 안 됩니다. 그렇게 쓰여진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못 들어간다고 그래? 나 원참. 저는 벌써부터 얼굴이 빨개지고 창피해서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상견례를 망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남편과 부랴부랴 상황을 무마하고 시모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남편이 입고 있는 재킷을 어깨에 걸쳐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벌써 그 상황에 일단 압도당해서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여기서 잠깐 시모의 옷차림을 설명드리자면 어깨랑 가슴골이 드러나는 은빛 드레스에다가 황금빛 가운을 걸치고 머리에 왕관을 또 쓰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서는 웅성거리면서 저희 쪽 테이블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리고 시모랑 저를 번갈아 보고만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첫 대면부터 큰 실례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 옷차림이 좀 소박해서 죄송하네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우리 나이에 보통 옷에 신경 못 쓰고 살잖아요. 어머, 저희 나름 신경 쓰고 입고 나온 건데. 그러세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나오셨나 했죠. 이 사람이 못하는 말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저희 엄마는 빈정이 상하셨고 시부랑 시모는 말없이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졌죠. 시부는 그래도 단정하고 점잖으신 분이었는데 아마 시모의 그런 돌발 행동을 평생 동안 겪어봐서 이젠 질렸다 하는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인 만큼 서로 좋게 하자는 분위기가 이어져서 서로 자식들 칭찬하고 천생연분이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조금 누그러지나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새를 못 참고 또 사고를 치시더군요. 여기 음식 어떠세요? 맛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 술이 빠지면 되겠어요? waiter? 가볍게 그런 와인 드실까요? 네, 와인은 됐고 와인잔으로 주세요. 이런 날에는 와인잔에 소주를 마셔야죠. 여기 소주 한 병만 갖다 주세요. 당신 무슨 상견례 자리에서 소주야? 미쳤어? 죄송합니다. 아니 소주가 왜? 술들 못 드셔요? 그럼 나만이라도 좀 마실게. 잔은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혼자서 와인잔에 소주를 곁들이는 그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퍼포먼스였달까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걸 옆에서 거드는 남편 모습이었어요. 시모 잔에 소주를 따라주면서 자연스럽게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작 남편은 술을 전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남편이랑 하는 거지 시모랑 하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신혼을 만끽했어요. 남편의 이상한 패션 취향도 저랑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 눌러졌죠.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저항하던 남편도 점차 제가 정상적인 남편의 이미지를 강조했더니 서서히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오더군요. 이대로 둘이 행복하게 살면 큰 문제는 없겠다 싶었어요. 다만 시모의 그 독특한 여왕 코스프레는 계속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모는 더더욱 저에게 여왕 시모 노릇을 제대로 했는데요. 항상 식사는 스테이크를 레어로 드셨고 옷은 드레스 차림을 고수했죠. 제가 보기에는 피가 철철 흐르는 스테이크는 거의 육회에 버금갔는데도 시모는 그게 우아한 거라면서 잘도 먹더군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꼴로 족발에 떡볶이를 곁들이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취향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시모의 이런 괴상한 행동도 결혼 이후에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옷차림이나 음식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모는 3개 국어를 할 줄 알았고 굉장히 박학다식한 건 맞았거든요. 듣기로는 이대 영문과를 나와서 당시에 거의 과에서 유명한 브레인으로 소문났다고 해요. 그리고 의사인 시부를 만나기까지도 날카로운 레지던트 의사로 실력을 날린 적이 있다고 했죠. 시모는 저에게 외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교양도 알려주면서 박학다식함을 자랑하더군요. 저는 학사 밖에 나오지 않은 터라 은근 시모의 그런 박학다심에 눌려서 고분고분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백화점을 나가도 항상 명품 브랜드만 샀고 매장에 가서도 턱짓으로 이거 하며 직원들이 싹 포장해서 준비해줄 정도로 VIP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교양 있고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걸 저에게 조금씩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데 시모가 구두가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한테는 조금 발볼이 크지 않을까요? 아니 발볼 말고 나한테 어울리냐고 물었잖니. 디자인은 예쁜데요.
그래도 구두가 불편하면 오래 못 신겠던데. 그래? 이 구두 좀 벗겨서 저 구두 좀 신겨봐 주겠니? 네? 저보고 직접 이걸 벗기라고요? 왜?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하니? 점원이 버젓이 옆에 있는데 저보고 신발을 벗겼다가 신기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열이 받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지 하고 순종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구두가 계속 마음에 안 든다고 벗고 다른 구두 벗고 다른 구두를 계속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이제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화려하고 저건 너무 발이 불편하고. 그럼 다음에 다시 오는 건 어떨까요?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안 사면 저 직원 꼴이 뭐가 되니? 나 이 백화점 VIP인 거 몰라? 그럼 다른 걸 신겨드릴까요? 가서 좀 골고루 골라와봐. 내가 여기서 매번 100에서 200은 쓴단 말이야. 열이 부글부글 받더군요. 누가 봐도 저를 뺑뺑이 돌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마치 점원한테 나는 며느리한테 이 정도는 행세한다고 시위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구두를 3시간씩 고르고 오후 2시가 되어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갔죠. 그런데 거기서 또 시모가 한번 지랄을 떨더군요. 시모는 밖에서 외식을 할 때면 항상 백에다가 수저랑 젓가락을 들고 다녔는데 식당에 있는 건 더럽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수저랑 젓가락을 꺼내서 올려놓는데 직원한테 갑자기 테이블이 더러우니 한번 닦으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 식당 직원이 당황하면서 테이블을 치웠는데 그 다음에도 신경이 날카롭게 그러더니 테이블이랑 수저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순간 시모 얼굴이 딱 굳더니 저보고 수저랑 젓가락을 닦아서 달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설거지가 잘 안 된 것 같아. 여기 뭐가 묻었어. 이거 네가 혀로 쭉 빨아서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이 물수건으로 한번 닦아서 놔줄래? 어머니, 이걸 제가 입으로 닦아요? 그냥 물수건으로 닦으셔도 될 텐데. 어머, 혹시 바닥에 세균이라도 묻어서 내가 감염되면 어쩌니? 너는 젊으니까 상관없지만 나는 나이가 들어서 세균에 취약하다는 건 모르니? 너는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서 죽어야 속이 시원하니? 그래도 어머니, 이거 제가 입으로 닦아서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너 그러라고 내가 내 아들이랑 결혼 허락한 줄 알아? 이게 아주 보자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저를 싸대기를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볼이 빨개져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시모를 노려봤죠. 네가 나 노려보면 어쩔 건데. 어디 이게 말대꾸야? 빨리 이 수저 입으로 빨지 못해? 네, 어머님. 기라면 기고 까라면 까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죠. 네. 근데 하녀도 가끔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네, 어머님.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시모가 뒤에서 저한테 무슨 년 하고 욕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이대 영문과 나온 시모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욕을 퍼붓는 걸 뒤로하고 저는 택시를 타고 그대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 사이 부재중 전화가 40통이 넘게 와 있었는데 싹 무시하고 그날은 아예 폰을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녁에 돌아와서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더군요. 당신 엄마랑 낮에 백화점 갔었다며? 근데 어머니를 저렇게 노엽게 하면 안 되지. 며느리가 돼갖고. 당신은 상황이 어땠는지 알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가 나한테 낮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구두 골라달라고 했는데 당신이 박차고 나갔다며. 그게 잘한 짓이야? 뭐라고? 식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들었어? 식당에서 밥 먹는데 엄마가 수저 닦아달라고 했다며. 나라면 100번도 닦아주겠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 이래서 효자 남편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나 보다. 진짜 너무들 하네. 저는 시모랑 갈등으로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부 관계는 잘 유지하고 싶어서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시모한테 결국 빌고 말았어요. 시모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남편이랑도 싸우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시모의 포갑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입는 옷부터 그러더니 점차 말투, 행동, 취향까지 강요하더군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시모가 며느리에게 그런 걸 강요하는 건 몰상식하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꼰대를 넘어서 아예 저를 노예처럼 부릴 생각인 건지 계속해서 저를 구석으로 몰았어요. 한 번은 동창 모임을 여는데 와서 시종을 들어달라고 하더군요. 너 이번 달에 우리 집에서 우리 동창 모임 있는데 오렴. 내가 우리 며느리 불어 잘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알려준 불어 구문 100개 정도 외워서 오고. 어머니, 저 이번 주에 친정 아버지 생일 있어서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당장 어떻게 제가 불어를 100개 외워요.
그리고 어머니 친구들한테 제가 그걸 자랑해서 뭐해요? 어머, 너 또 말대꾸 하는구나? 시어머니한테 똑똑한 며느리로 보이는 게 그렇게 싫으니? 내가 우리 며느리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공부하는 며느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제 동의 없이 어머니 혼자 독단적으로 그걸 결정하시면 시모는 제가 말하는 도중에 커피를 제 얼굴에 부었어요. 말대꾸를 한다고 해서 그런 거죠. 커피가 식었기에 망정이지 얼굴 화상을 입을 뻔했죠. 저는 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속으로 참자 이러고 최대한 불어를 외워서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어머니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집에서 파티를 열더군요. 말이 좋아 파티를 여는 거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시모를 대신해 제가 음식 준비부터 청소, 실내 꾸미기까지 다 하는 거라 제 입장에서는 거의 중노동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50평이 넘는 시모의 아파트에 있는 인테리어 소품을 다 물걸레로 닦고 바닥을 청소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헉헉대고 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있는 저에게 시모가 슬리퍼를 끌고 다가오더군요. 그러더니 냅다 하는 얘기가 네, 어머님 뭐라고요? 너 불어 연습했니? 그 봉주르 멍주버크? 네, 일단 저 나름대로는요. 근데 제가 청소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걸레질 밀면서 대화해봐. 메르시? 진짜 어머님. 그리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걸레를 베란다로 던져버리고 시모를 노려봤죠. 시모는 황당해하더니 손을 걷어붙이고 또 저를 때리려고 하더군요. 저는 시모 손을 확 낚아챈 다음에 뿌리쳤어요. 시모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교양이고 뭐고 진짜 이렇게 막무가내시면 저 더 이상 안 참아요. 어머, 너 이게 무슨 말버릇이니? 이따가 친구들 가면 보자 너. 그리고 어머니 친구들이 몰려오더군요. 각자 선물을 한아름 사들고 들어오는데 무슨 오스카 시상식인 줄 알았어요. 한껏 꾸미고 각양각색의 럭셔리한 차림으로 들어오는데 저를 눈으로 쓱 훑고 지나가더군요. 반가워요. 나는 명동 사는 미니 여사라고. 연대 나왔고 암튼 그렇게 불러줘. 이 친구가 며느라기야? 아주 딱 봐도 건방지게 생겼네. 네? 지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최소한 며느리로서의 예의는 차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인사를 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불어를 배운다고 들었다면서 불어로 인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봉주르, 이모시 바그너까? 죄송해요, 저 사실 불어 못해요. 위? 이모 티그아프 노르테과? 나 못한다고 몇 번 말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불어라고 억지로 시켜서 그랬지 저 한국말 하기도 벅차요. 텔리브 쿠아떼 민용? 진짜 확! 저도 모르게 빡이 쳐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소스를 시모 친구의 옷에 뿌려버렸습니다. 노란색 옷에 빨간 소스가 묻으니까 마치 오므라이스 같더군요. 제가 보기에도 웃겨가지고 쿡쿡거리고 있는데 그 시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쌍년아! 너희 드레스가 얼마인 줄 알아? 아까 연대 나왔다고 안 그랬어요? 진짜 입이 거칠고 그러시네요. 너처럼 교양 없고 싸가지 없는 애는 처음이다. 우리 며느리가 그랬으면 나한테 판 죽었어, 알아? 그 며느리한테 조만간 한 대 맞으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 순간 분위기는 싸해졌고 시모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서 다른 친구들 보는 앞에서 제 뺨을 갈기더군요. 넌 정말 내 인생 최악의 며느리야. 당장 꺼져! 저도 할 만큼은 했네요. 앞으로는 며느리 노릇도 당신 사람 대접도 안 할 거니 그리 아세요. 뭐야? 넌 진짜 내가 미치는 꼴을 봐야겠구나. 제가 어머님 며느리로 미치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너 거기 가만히 있어. 그날 파티는 파토나고 완전 아수라장이 된 건 물론이고 그 이후로 저는 어머니 전화를 일절 받지 않고 집에서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붕괴해서 저를 쳐다도 안 보려고 하더군요. 이후 남편과는 각방을 쓰면서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진 건 물론이고요. 저는 도도하기 짝이 없는 시모를 어떻게 하면 복수해줄까 궁리하고 또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시모 때문에 남편과 결혼 생활이 불행한 건 말이 안 되었거든요. 시모만 없으면 남편과 행복할 수 있는데 자꾸만 시모에게 휘둘리는 상황이 화가 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모 댁에 발길을 끄는 지 언 일주일째. 드디어 그 사단이 발생한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우연히 마트에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공원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때는 저녁 6시 무렵이고 어둑할 때여서 공원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때 어디선가 노래가 들리더군요.
Live a while, there no while. 이야, 자긴 정말 노래도 예술이야. 안 그래? 나 잘 불러? 고마워잉. 우리 자기는 할리베리처럼 섹시하다니까. 귀를 가만히 기울이다 보니 시모 목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잠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공원 한쪽 으슥한 벤치에서 시모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대머리에 못생긴 남자랑 말이죠. 저는 속으로 허걱 이러면서도 둘이 뭐하나 계속 지켜봤어요. 시모는 무슨 오빠한테 안기듯 그 대머리 남자한테 안겨서 이런저런 아양을 떨더군요. 대머리 남자는 시모의 몸을 떡 주무르듯 하면서 연일 침을 흘리고 있었고요. 멀리서 봤을 때는 연인 관계라기보다는 거의 문어에게 사로잡힌 물고기처럼 보였는데 아무튼 둘은 쪽쪽 빨고 키스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무음 앱을 켜고 그 장면을 소리 없이 사진을 샤샤샥 찍어서 휴대폰에 담았죠. 응? 거기 누구예요? 누가 우리 찍는 거지? 뭐야? 누가 사람을 도찰해? 어이, 당신 누구야? 저는 들킬까봐 잽싸게 공원을 뛰어서 도망갔습니다. 뒤에서 대머리 아저씨가 땡땡년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시모는 깨악깨악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요. 저는 너무나 통쾌해서 집에 신발도 안 벗고 들어가서 만세를 불렀어요. 아싸! 이제 모든 게 끝이야, 끝! 아니, 갑자기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응? 아니, 당신은 몰라도 돼. 제발 사고치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어? 저는 결정적 증거를 잡고서 시모에게 복수해줄 날만 기다렸습니다. 시모한테 카톡으로 먼저 보내서 통쾌하게 복수해주고 싶은 걸 꾹꾹 참았죠. 왜냐하면 며칠 뒤에 시부 환갑잔치가 열릴 때 화끈하게 터뜨려서 왕창 망신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며칠 뒤 마침 시부의 환갑이 열리는 날이어서 온 가족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쫙 빼입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호텔 레스토랑에 일렬로 도열에 앉아있더군요. 시모는 여느 때와 같이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차려입고 온갖 고상을 떨고 있었고요. 이렇게 다들 격식 있게 저희 남편 생일에 모여서 참 보기 좋구나. 아버지, 환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 고맙다. 새아가도 왔구나. 제가 가서 인사를 하니까 시모는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손으로 아무도 모르게 뻑큐를 저에게 날리는 시모를 보면서 열이 확 뻗쳤지만 참았어요. 결정적 순간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시부의 축사가 이어지고 모두가 와인으로 건배를 하면서 시부가 시모에게 한마디 하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기분 좋은 날에 당신이 한마디 해야지. 당신 환갑을 축하해요. 나이 60이 넘어서도 로맨틱하고 멋진 남자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나는 영원한 당신의 뮤즈가 되고 싶답니다. 고맙소. 나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며 영원한 당신의 테리우스가 되겠어. 고마워요, 내 사랑. 저는 그 꼴을 참아 더 볼 수가 없어서 당당하게 시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더니 눈을 부라리더군요. 왜 앞에서 얼쩡거리니, 아가? 뒤에서 잠자코 있지 않고 경망스럽게? 어허, 경망이요? 경망은 누가 더 경망스러운지 한번 볼까요? 유원현이 계속 봐주니까 아주 머리 꼭대기로 기어올라? 너 또 한번 망신 당해볼 거야? 그리고 시모는 저를 또 싸대기 붙이려고 하길래 제가 손목을 잡고 팔목을 꺾어버렸어요. 너 이거 안 나? 안 나? 이 드레스가 얼마짜린데 이 망할 며느리년이.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경사스러운 날에. 너 지금 갑자기 뭐 하는 짓이냐? 그 손 놓지 못해? 잠깐만 기다리세요. 모두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레스토랑 앞 단상에 나가 마이크를 잡았죠. 그리고 준비해둔 멘트를 쳤어요. 저 앞에 슬라이드 좀 크게 띄워주세요. 음악도 주시고요. 아니, 천연이 지금 뭐라는 거야? 당장 안 내려와? 입 닥치고 앉아 계세요. 좀 있으면 오줌 싸실 거니까. 저 싸가지. 너 진짜 안 내려올 거야? 그리고 서서히 장내가 어두워지면서 음악이 나왔어요. 시모가 공원에서 부른 문 리버 음악이 나오면서 시모와 대머리 남친이 애모하는 장면이 서서히 슬라이드로 펼쳐졌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얼음이 되면서 표정이 굳었고 시모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벌건 대낮에 공원에 앉아서 대머리 남성과 키스하는 저 여인은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야, 너 당장 못 내려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저런 걸 틀어? 니네 엄마 얘기니까 좀 기다려. 어머니, 저 남자랑 키스할 때 흥분되셨을까요? 며느리 뺨 때릴 때보다 더?
그때 시부 얼굴이 서서히 굳으면서 시모를 보더군요. 시모는 뻔뻔하게도 그때까지도 시침을 뚝 떼면서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요. 저는 슬라이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시모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다음에 그 장면에서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어둠 속에서 홍조가 띈 채 행복해하고 있는 시모의 얼굴이었죠. 시아버지께서 열심히 외부에서 돈 벌고 계실 때 말이죠. 우리 시모께서는 사랑하는 그이랑 이렇게 공원에서 한바탕 무드 잡고 계셨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아직도 저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 우리 어머님은. 제가 그럴 줄 알고 증거 하나 더 까볼까요? 사실 저는 시모의 바람피는 장면을 증거로 잡았는데 혹시 시모가 잡아뗄까봐 두 번째 증거를 잡고 있었거든요. 시모가 공원에서 대머리 아저씨랑 바람핀 그 다음날 저는 추가 증거를 잡기 위해 심부름 센터를 알아봤거든요. 무려 300만 원이나 주고서 시모가 바람피는 증거를 잡아달라고 했더니 일주일 안에 증거를 잡아온 거죠. 바로 시모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찍어온 것이죠. 대머리 남자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모텔로 들어가는 시모의 사진이었어요. 제가 그 사진까지 받고서 확신이 들었죠. 아, 이 정도면 시모를 추락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렇게 어렵게 모은 증거 사진을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였어요. 이 사진까지 확대하자 그때까지 참던 시부가 폭발해서 시모의 뺨을 후려 갈기더군요. 내가 마녀랑 살았어. 마녀랑.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제가 불장난처럼 만난 사랑이에요. 불장난? 지금 불나게 처맞고 싶은 거야. 내가 진짜 불장난 해줘? 당신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나 진짜 딱 한 번 바람핀 거예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입 깍 다무는 게 좋을 거야. 아주 많이 처맞을 거니깐. 그리고 시부가 시모를 퍽퍽 소리나게 때리는데 그때 호텔 레스토랑에는 시모의 비명소리가 아득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 엄마가 맡고 있는 걸 본 남편이 저를 노려보더니 조용히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더군요.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건 물론이었고요. 시부의 환갑잔치는 저의 폭로전으로 인해 파토가 났고 시모는 그날로 바로 이혼을 당했지요. 바람핀 증거가 나오니까 위자료도 한 푼도 못 받고 알거지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모와의 악연으로 결혼 생활이 다시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제 생각만큼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남편은 그날로 집을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에게 편지가 왔더군요. 이런 내용으로요.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내 엄마의 치부를 드러낸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한데 우리 이혼하자. 남편의 편지 이혼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시모를 응징한 게 아들로서 보기 민망했을 수 있지만 저는 권선징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가제는 개편이었고 남편은 결국 시모의 편을 들고 저랑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혼 도장을 쿵 찍었어요. 저 혼자 얼마든지 새 출발을 하고 잘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도 미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남자랑 만나서 저도 이제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며칠 뒤 지인을 통해서 남편이 이혼당한 시모랑 같이 유튜브를 한다는 황당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얼른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니 패션 땡땡땡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옷 잘 입는 엄마와 아들로 둘이서 유튜브를 찍는 거 아니겠어요? 거지가 된 시모가 돈을 다시 모으려고 남편을 꼬드겨서 유튜브를 찍는 꼬락서니를 제가 지켜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히 응징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을 동시에 최종 응징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두 사람을 끝장내기로 했죠. 남편과 시모가 하는 방송은 사연을 보내면 그대로 재연을 해주는 가상 역할극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익명으로 편지를 써서 시모의 바람핀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되는 날 시모가 어떻게 나오는지 라이브 방송으로 지켜봤죠. 네, 오늘은 서울시 중랑구에서 편지를 보낸 님의 사연인데요. 패션 테러리스트 시모가 대머리 남자와 바람핀... 어머, 누가 이런 미친 사연을 보냈을까요? 아하, 가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의 사연이 오기도 하네요. 이런 사연은 쌩까셔도 되죠. 자,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독자가 많아지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네요. 저희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나 봐요. 저는 시모가 제 사연을 깡그리 무시하는 걸 보고 열이 받았지만 곧 두 번째 작전을 펼쳤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열어서 패션 땡땡땡땡이라고 채널을 짓고
시모랑 대머리 아저씨가 서로 부둥켜 안고 키스하는 장면을 쪼개서 편집해서 보냈어요. 공원 편, 모텔 편 이렇게 해서 영상을 나누고 제가 아주 구성지게 내레이션까지 넣었죠. 이 영상은 바람피다 딱 걸린 어느 유튜버가 아들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남의 가정을 파탄낸 사연을 고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패션 달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두 모자,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당신 때문에 한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결국 저의 영상은 100만 뷰를 넘겼고 네티즌 수사대는 누가 그런 악랄한 짓을 한 건지 추적하다가 결국 패션 달링 채널 운영자인 시모와 남편을 발견했어요. 두말할 것 없이 그날로 채널은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고 두 사람은 다시는 유튜브로 재기할 수 없게 되었어요. 채널을 바꾸고 올려도 사람들이 다 시모랑 남편인 줄 알아봤거든요. 그야말로 철저하게 벌을 받은 것이죠. 저는 원래 유튜브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모가 유튜브를 접자 저 역시 유튜브 채널을 폭파시켰습니다. 뭐 그 정도면 벌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3년 뒤에 이제는 재기하는 심정으로 저 역시 대학원 공부를 통해 새로운 직업을 이혼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소를 열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이제 저 혼자서 월 500벌이는 할 정도로 자리가 잡혔지요. 최근에는 좋은 남자도 만나 재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느 날인가 시모가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면서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예정을 생각해서 돈 좀 빌려주겠니? 돈이 없으시다는 분이 옷은 삐까뻔쩍하게 입고 다니시네요? 누가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나야 다 늙어서 상관없지만 네 남편 앞길이 구만리인데 지금 직장도 잘리고 이래저래 고생이다. 너는 남편까지 그렇게 고생시켜야 되겠니? 돈 좀 번다는 얘기 들었는데 눈 딱 감고 한 3천만 원만 땡겨줄 수 없겠니? 죄송한데 그 사람 제 남편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달에 차를 바꾸기로 해서 그렇게 못 드릴 것 같아요. 다음 상담이 밀려서 이만 나가주세요. 너 아주 애가 돈독 올라서 되바라졌구나. 제가 충고 하나 할까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고 어디 식당 가서 설거지라도 하세요. 이달 월세가 밀려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안 되겠니? 진작 철 드셨어야지. 나이 들어서 그게 뭔 고생이에요? 그만 나가주세요. 시모는 제 말을 듣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상담실을 나가더군요. 사람이 철들기가 어렵다고 그 꼴을 하고도 명품 옷을 휘감고 다니는 시모는 지하실 방을 전전하면서 어렵게 사는 것 같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 없이 고생해봐야 정신 차린다는 말은 틀린 것 같아요. 시모를 보면 돈이 없어서 당장 궁하면서도 저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사니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저처럼 이상한 시모를 만나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제2의 인생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사연은 철부지 시모 때문에 맘고생을 한 여성분이 결국 통쾌한 복수를 해서 다행이네요. 가끔 보면 유난히 허세가 센 사람들이 많죠. 돈만 믿고 떵떵거리다가 큰 코 다쳐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을 보면 매일매일 경거망동하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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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